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난 경험 있으시죠? 그 순간 종아리가 돌처럼 굳고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아프면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고 그냥 쥐가 났구나 하고 대충 주물러 주거나 잠깐 스트레칭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혹시 아셨나요? 이 다리 쥐가 단순히 근육이 놀란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리에 쥐가 날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와 그 이유,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는 대처법, 마지막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다리 쥐가 왜 생기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쥐가 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의학적으로는 근육 경련이라고 합니다. 즉,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갑자기 꽉 조여서 그 상태로 풀리지 않는 현상이지요. 이 경련이 생기는 동안 근육 안의 혈관이 눌리고 혈액순환이 순간적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이 강하게 자극돼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는 겁니다. 대부분 몇 초에서 길어야 몇 분 안에 풀리지만 그 고통의 강도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다리 쥐가 자주 나타나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쥐의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대표적인 네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부족, 즉 탈수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해지면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해질 균형이 깨집니다. 둘째,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등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혈액이 한쪽에 몰려 순환이 떨어집니다. 넷째, 과도한 운동입니다. 특히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 없이 갑자기 무리하게 움직일 때 자주 생깁니다. 여기에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처럼 신경이 눌리는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유인데요. 이제 세 번째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위험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다리 쥐는 일시적이고 금방 풀리지만 반복적이거나 특정 패턴을 보이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서만 계속 쥐가 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다리가 붓고 색이 변한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란 다리 깊은 곳에 정맥 안에 혈전, 즉 피덩어리가 생겨 혈액 흐름을 막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류를 타고 폐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폐색전증이라는 아주 위험한 응급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폐색전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폐로 가는 혈액을 차단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산소 부족에 빠집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심하게 아프며 심하면 몇 분 안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다리 쥐가 났을 때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병원입니다. 하나, 한쪽 다리가 붓고 피부색이 변함. 둘, 다리를 만졌을 때 열감이 느껴짐. 셋, 이유 없이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함. 넷,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이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긴급 경고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 쥐가 났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스트레칭합니다. 종아리라면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무릎을 곧게 펴서 근육을 늘려주세요. 두 번째,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손으로 살살 주물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세 번째,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난 부위에 10분 정도 대주세요. 단, 혈관 질환이 의심되면 온찜질 대신 잠시 냉찜질을 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7번째로 다리쥐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꾸준히 마시세요. 둘째, 영양 균형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와 고구마,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와 시금치, 칼슘이 많은 멸치, 두부, 우유를 식단에 꼭 넣어주세요. 셋째,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저녁에 잠자기 전, 그리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종아리와 허벅지를 충분히 늘려주세요. 넷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자전거 타기처럼 하체 근육을 고르게 쓰는 운동을 하세요. 다섯째, 수면 자세 조정입니다. 누워있을 때 발목이 바닥 쪽으로 꺾인 채로 오래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긴장해서 쥐가 잘 납니다. 그래서 잘 때는 발목이 중립에 가깝게 또는 다리를 살짝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살짝 펴고 발목이 중립 상태가 되도록 하세요. 추가로 환경 요인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처럼 날씨가 차가울 때는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조이는 바지나 압박 스타킹은 오랫동안 착용하지 마세요. 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다면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가볍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리쥐는 그냥 불편한 증상일 수 있지만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양상이나 위험 징후가 보인다면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병원 진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빠른 판단과 작은 습관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인생지혜 코치 김 교수와 함께 다리쥐의 원인부터 대처법, 예방까지 배워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을 댓글로 공유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건강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